배워야죠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준현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중간고사와 더불어 9월 모의고사까지 응시하느라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지도하면서 수업 연구, 수업 준비, 그리고 수업 진행까지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모자란 없는 공부가 되도록 더 노력할 것을 이 강의를 통해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 어땠는지 또 우리가 또 안 알아볼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한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은 다가올 기말고사와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평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매스컴에서 등장하고 있는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전반적인 출제 경향에 대해서 나오기를 작년 수능보다 훨씬 쉬웠다, 무난했다라고 나오는데 네, 맞아요. 세계사도 그 말이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3월, 4월에 있었던 모의고사도 더 쉬웠던 경향이 있었어. 왜냐면 난이도가 진짜 높았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1등급 커트라인이 EBSI 기준으로 47점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문제 하나 틀려야 나오는 등급이라는 거지. 그래서 같은 역사의 과목이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45점까지가 1등급 커트라인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계사는 좀 더 높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사가 쉬웠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는요, 재수생들이 좀 유의할 만한 부분이 좀 있는 게 그동안 나왔던 수능 문제가 다뤄졌던 그런 기출 선택지뿐만 아니라 지문이 그대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잠시 후에 배우시겠지만 거란에 관련되어 있는 요 나라의 이원적 통치체제라고 하는 분명한 남녀간 정도가 나왔는데 정답으로 출제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킬러 문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그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지는 현대사가 그나마 킬러 문제가 아닌가 좀 같습니다. 특히 이제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현대사 앞부분이면서 연표가 섞이다 보니까 당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연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또 공부하다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자, 각국사의 출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9월과 수능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냐 안 다루냐의 여부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사실 너무 뻔하게 나왔어. 인도, 오스만 제국,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일본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본사인 것 같아. 선생님이 그동안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예상했던 부분이 보면 일본사가 항상 나왔었거든? 원래 그동안 수능만 하더라도 일본사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오답으로만 등장했었는데 매번 주인공으로 한 문제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수능에서 일본사가 반드시 정답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1번은 정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사는 이학 때 배우시겠지만 이번에 중국에 있었던 문화대혁명 그리고 맥존의 설립과라고 하는 마지막 문제가 출제됐었는데요. 20번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가와나 사이시기 그런 문제였지만 사실상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는데 듣고 보면 냉전의 설립하는 과정 그리고 냉전이 해체되는 과정이 있어서 트루먼 독트린과 닉슨 독트린이 나왔었는데요. 나중에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배웠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중심으로 복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외우 관련되어 있는 선택지로 등장하기 때문에 같이 기말고사 대비하는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항상 나오는 문명사 문제지요. 근데 이번 1번 문제가 조금 다른 부분을 물어보는 게 하나 있었어.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를 주로 물어보는데 이번에 좀 다른 지역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청동 솥은 이 왕조 유물로 보이는데 주로 제사용 도구였다고 합니다. 이 왕조는 은허를 중심으로 황허강 유역을 통치했다고 하네요. 이거 무슨 문명입니까? 중국 문명인데요.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은허가 나와 있다면 이거는 상나라를 말할 수 있겠죠. 같은 말로 우리는 은이라 말하는 걸 해서 문제 1번에서는 중국 문명을 고르거나 아니면 상나라나 은나라를 고를 수도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1번 지구라트를 축적하였다. 아니죠.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1번은 저번 4월 모의고사의 정답이었었는데 이번에 오답이 나왔는데요. 이 문구가 그대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1번 문제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달리 물어보기 때문에 선택지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지 마시고 많이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점수 주는 문제예요. 콜로세움은 우리가 이제 배우시고 있는 로마 제국 문제가 되죠. 사자에서를 제작하였다. 당연히 이집트. 하라파바 모헨조다로면 인도 문명. 지금의 인더스 강의 근처를 말하시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그렇죠. 점을 친 내용을 각골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정치 내지는 각골 문자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1번의 정답의 5번으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2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잘 보자 얘들아. 일단은 보시면 지금 유물이 나와 있는데 아소카 왕을 모델한답니다. 이미 답은 끝났어. 적어도 이건 인도를 말하는 거겠고. 자, 중국 남북조 시대가 대답되었다고 하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나왔을 때 고민하는 게 바로 이거야. 이 문제는 동양사 문제인가? 인도에 관련된 각국사 문제인가?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는데 아소카 왕에 대한 또 다른 힌트가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불교를 올려놓는다는 것이지. 불교. 얘가 마지막 보면은 석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기억나시죠? 마소쿠카 마소쿠카 산치대탑 아소카 마소쿠카 마소쿠카 카니슈카 간다라. 자, 무슨 나라죠? 그래서 마우리가 왕조를 물어보는 내용이라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아소카와 관련된 말이 있으면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택지 보시겠습니다. 시크교가 출현하였다. 선생님 여러분 중간고사에 냈었던 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굴제국. 샤쿤탈라가 주술되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용을 다 알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마하바라타가 있거나 라마야나가 있거나 샤쿤탈라가 있다면 그처럼 전해된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산스크리트어 문학이라는 선생님이 냈던 중간고사에 관련 선택지도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타지마할이면 당연히 무굴제국이죠. 선생님은 중간고사 문제 냈죠? 여러분들 이거 쿠투브미나르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이거는 델리 술탄 왕조이라서요. 선생님이 만약에 예상하기로 수능이나 9월 모의고사가 어려워지게 된다면 각국사에서 이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와 이슬람화 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아이바크 아니면 쿠투브미나르가 나오면 이런 모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정답은 그래서 5번.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치? 놓으시면 안 돼요. 자,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같이 문제 볼게요. 무슨 나라 말하는지. 자, 우리는 교황과 황제 및 제후들과 함께. 자, 일단 여러분들 교황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 적어도 동양사는 아니지요? 그럼 이거는 서양사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교황과 황제 및 제후들과 함께 이교도에 맞선대. 자, 조심해야 돼. 이교도를 말하는 것은 본인이 믿지 않는 다른 디퍼런트한 종교를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교도 기준이 누구 기준으로 이교가 되겠습니까? 교황 기준으로 이교가 된다는 말은 자, 무슨 소리냐? 이 이교도는 적어도 그리스도교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세계 위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 조금 더 볼게요. 베오그라드 사실 지금 이게 어디냐면 동유럽에 있는 그 도시인데요. 사실 이거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나라 내지는 어떤 사람이 헝가리를 정복할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고 헝가리를 미리 지켜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점령했던 몇 개 나라가 있었다면 일단은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있어야 되고 오스만 제국이 등장할 수가 있겠는데 교황 입장에서 오스만 제국은 이교도가 맞지.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비잔틴 제국은
유교도가 아니지요. 같은 이제 크리스트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스만 제국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헝가리와 더불어 오스트리아 지역까지 쳐들어가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다면 슐레이만 1세. 여기까지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오스만 제국 고른 문제가 되어버렸네요. 1번, H를 상선하였다. 당연히 정답이지. 선생님이 이거는 내가 왜 주관식에 내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 중간고사 냈었던 문제들이 다 기억나세요? 뭐 데브시름에, 예니체리, 밀레트, 티마르.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문제들 중에서 정답과 오답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를 통해서 모르는 개념을 약간 좀 이렇게 더 생기지 않도록 함께 이렇게 대비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았다. 사파비 왕조. 자, 신성로마 제국을 해체하였다. 이거 안 배웠어요. 선생님은 이번 기말고사 하시는 교육을 내려가겠는데요. 이거는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서 이제 독일이 무너지는 과정을 관련된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몽골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멸망하였다. 이건 뭐 되게 많지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바스 왕조가 있지. 아니면 또 뭐도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다른 이제 사설 해설이 없는 내용인데, 뭐 남손도 엄밀히 말하면 몽골의 멸망한 나라가 되겠고, 금나라도 해도 되거든. 많은 나라가 있으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라타 동맹의 반란으로 위기를 겪었다. 당연히 무굴 제국이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떠올려야 됩니다. 누구예요? 아우랑제브 형제까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펜 좀 안 나와서 펜 좀 교체하고 다시 한번 그 다음 문제에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1학년에 심리학을 올해 담당하시게 되는 최재식 선생님께서 함께 이제 펜을 공유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펜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투치 형제에 대한 제일식 예도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로 볼 수 있겠는데요. 같이 볼게요. 승상 이사가 홍제에게 도생해서는 쓰는 것과 다른 문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 않고 아뢰었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중간고사 함께 준비하고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서 승상 이사, 사실 선생님이 중간고사에 냈던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이 홍제가 있었을 때 승상 이사라면 누구지? 진나라 신왕제거든. 여러분들이 인물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사실 바로 답을 맞출 수 있는데요. 물론 이사를 모를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보자. 이게 각지에서 쓰던 여러 형태의 문자를 금지하고 소전의 문자만 사용하게 하였다.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어쨌거나 문자를 뭐 하나로 통일한다 내지는 정리한다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또한 경선을 벌떡 불살랐으며 화루를 태운대. 여기서 말하는 경선은 뭔지 아십니까? 유교 경전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서개교를 의미합니다. 백성을 대거 징발하여 아이고 이제는 다역시 나왔지요. 만리장성 축조 및 전쟁 등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화기국사를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 하지만 이 진시황 엽적을 우리가 3월 4월에 항상 정답으로 나왔던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진시황 엽적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건 뭐예요? 영재거든 대우나 경선되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 세미네는 기말고사나 학교보다 중간고사는 장난의 영상 칠 수 있거든? 하지만 수능에서는 일관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우나를 이거 공부했을 겁니다.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수나라 양제죠.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영재거, 장통거, 사실 교과서에도 있고 수능특강의 지도도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 푸는데 방해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1조 편법이면 명나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만력제라고 하는 그 이상한 형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때 있었던 개혁가가 있다면 정거장의 반대에 장거정의 개혁정치, 이 시기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작과 같은 동업조합이 만들어 결성되었다. 이거 언제입니까? 당나라예요? 송나라예요? 송나라예요.
이거 나중에 헷갈리기 편하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옥수수, 감자 등의 외래 작물이 도입되었다. 자,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명나라예요, 청나라예요. 구별해야 돼, 구별하면 안 돼? 구별하면 안 돼요. 이 비슷한 시기에 계속 쭉쭉 들어왔었거든. 명청시기 분류하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잘 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말고사에 공부하시게 되는 우리 서양사 앞부분 나와 있는 우리 고대 그리스 사회가 되겠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가는 혈연 중심의 4개 부족을 거주지 중심에 10개 부족으로 재편했다고 하는데 500의 평면을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거 고대 그리스지. 자, 선생님이 만들어줬던 암기비법은 아니지만 이베에서 나왔던 암기비법 5개가 부족해. 5도부. 그래서 500인 평이외 도편추방법 부족지 개편. 이거 누구였습니까? 요거 클레이스 테네스. 아테네에 있었던 당시 이제 그 지도자였죠. 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공무수당. 다 보내받았다고 하고 배심원을 추첨을 통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또한 델루스 동맹의 기금을 이용해서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번에 사실 통해서 알 수 있겠는데요. 자, 모두 추수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완성했다는 것. 그 다음에 추첨제랑 공무수당제가 있었던 사람이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페리클레스가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솔론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페이시스 스트라토스 같은 사람들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가 클레이스테네스고 나가 크네클레스지요. 자, 다를 보시겠습니다. 호민관직을 설치하였다. 호민관? 이건 로마죠, 여러분들. 로마 공화정 말하는 거죠. 절대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죠. 도편추방 때, 아이고, 정답 이번에. 정답 그래서 2번. 자, 호르티시우스 법이 제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로마 공화정입니다.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호르티시우스 법에 대해서 대놓고 정답으로 고르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내용 자체를 알라는 건 아니지만 로마 공화정 시기에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등장했다는 것, 이렇게만 보셔도 됩니다. 자, 스파르타쿠스의 날을 진압하였다. 같은 로마 공화정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 공화정에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 제1차 삼부정치였었죠. 여기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로마 정치사 시대국은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승리를 이끌었다. 승리하지 않았죠. 패배했죠, 오히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에서 스파르타가 이기고 아테네가 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틀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로의 정책이 실행되었던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3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 지문, 교과서에 있는 지문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각지에서는 토지를 가진 자에게 정세와 지세를 거두었었대. 근데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세 부담돼도 없으니 실력 공평합니다. 근데 자, 변화 과정을 보세요. 늘어난 인구수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지세랑 정세 중에 뭐가 없다는 거지? 인정세와 정세 이거 말하는 거거든, 그치 얘들아? 자, 지금 이미 already 하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뭐지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정세가 있다면 은으로 정세를 고정해서 걷게 하는 제도. 이 법은 다름 아닌 지정제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자, 무슨 나라죠? 청나라죠. 자, 청나라 없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팔계제가 실시되었다. 정답이죠? 정확하게 하자. 팔계제를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사실 청나라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후금도 있었고 그 이전에 사실 누르하치 때부터 맨 처음에 존재했었죠. 그래서 팔계제라는 말은 청나라 이전뿐만 아니라 후금도 있었다고 볼 수 있어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딱 100% 깔끔한 답이 나온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 가능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안산에 다니면 당나라, 곽수경의 수시력이면 원나라. 아이고 진짜 선생님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치? 룸먼석굴이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북위. 선생님 실제로 이렇게 다녀와서 영상 찍었는데 보셨습니까? 지울생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시한편 보실 수 있습니다. 왕한석의 청명법, 보각법, 보마법, 시역법. 우리 이번 주 중간고사에서 만났었지요. 당연히 송나라. 정확하게 말하면 북송. 왕한석의 신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실무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나와 있는 말이 있는데요. 자, 각 국가 무슨 국가일까요? 가는 도성의 북쪽에 충일왕과 행궁 도총관설을 두어 이를 북면이라 칭하고. 자, 아직 모르겠어. 충일왕? 사실 여러 나라에서 썼던 단어였거든. 유목민 통치 업무를 담당하는. 자, 유목민이면 적어도 한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치요? 한족은 아닌데 이들을 담당하는 관례가 있다면 남명관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북명관제, 남명관제가 있었던 이 원정 통치체제가 있었다면 이건 바로 무슨 나라의 모습입니까? 거란이라는 나라의 모습. 우리 한족식 표현으로 요라마라고 하죠. 요 나라. 바로 요 문제 지문이 사실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3점짜리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었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16줄을 찾아야 했다. 정답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이 당시 있었던 중국 나라가 송나라가 아닌 진나라였죠. 근데 애부터 진이어서 후진에 그 당시 설립의 계기를 받게 되면서 그 당시 선물 받았던 땅이 연신육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베이징 근처를 말하고 있다고. 자, 나머지 말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풍 중정제 시행한 나라가 있다면 위나라도 있었고 진나라도 있었고 남북조선도 있었죠. 파스카 문자 원나라 후빌라이라는 데 있었고 까이펑을 함락하고 황제를 포로로 잡히었다. 이 내용이 오셔서 3월 보이고서 나왔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황제가 잡혀갔대. 누가? 송나라의 흠종과 휘종이 잡혀갔던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이 정강의 변이지요. 그러면 정강의 변으로 피해를 받은 나라가 북송, 데려간 잡아간 나라면 금나라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주요 관 중에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병행해서 기용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난 병용체라고 합니다. 무슨 나라? 청나라 모습. 그래서 아까 있었던 그 지정은지 문제 기억나시지요? 그 만약에 문제 나왔다면 이걸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말을 또 오답을 받을 수 있겠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세계사 과목의 대표적인 모의고사 수능 스타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선택지를 가지고 지문을 바꿔서 정답으로 물어보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이 문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각 국사나 각각의 동향사 하면서 도시 이름 몇 개 나중에 외워두면은 써먹을 일이 많다라고 말해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3점짜리 고난도 문제가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일단은 대표적인 유명한 도시가 있다면 페르세폴리스가 나와 있어. 그치? 그리고 조금만 더 힌트를 잡자면 수사가 있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였었냐면은 다리우스 1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답이 나왔네요. 어디? 그냥 페르시아가 아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답이 나왔습니다. 그치? 여기 나와 있는 뭐 크세르크세스 1세, 를 알면 좋지요. 그리고 요즘 우리 이제 수능 세계사에 나오지는 않지만 박트리아 아니면은 리디아 이런 나라가 있었다면 이 나라의 모습도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키메네스 왕조 고르시겠습니다. 뭘 골라야 될까요? 자, 오답 같이 보실게요. 쿠시아 왕조가 교역하였다고 하면 시기상 말이 안 맞지. 그치? 이때는 파르티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밀리티드를 시행하였다. 자, 봐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나라? 오스만 제국의 모습. 타라스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아바스 왕조, 졌다면 당나라. 이런 관계 아셔야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이 직접 다루진 않겠지만
트루프와테 전투가 나와 있거든. 나중에 서양사 문제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클로비스의 왕의 업적에 관련해서 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레스나 트루프와테 전투에 대해서는 시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실도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뭐야? 정답 4번인가요? 그치? 자, 선생님 요거 지금 잘 강조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자막 넣을 건데요. 자, 안 되겠어.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어디냐면은 시아파 사파비라는 저거는 원래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제일 좋기는 해요. 시아파 줄여서 빨리 발음하면 시아파 사파비. 어지간한 문제 봤을 때 이슬람교 관련해서 순니파와 시아파를 구별하는 문제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세계지리 내용이 아니냐라고 해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이거 나중에 문제 나오면은 언급하겠다 말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모의고사에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문구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아직 안 배운 내용이고, 사실 원래 이 내용은 우리가 진도상 2학기 중간고사 때 다룰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이 문제의 정답 말고 나머지 선택지들이 우리가 배운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막부 시기에 맺은 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일본에 막부가 몇 개 없습니다. 그치? 무로마치 막부, 가무쿠라 막부, 에도 막부 3개밖에 없어. 책 중에 뭐냐면, 근데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근대 문물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 나와 있다면 이와쿠라 단장미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이와쿠라 도무미라고 합니다. 동아시아사에서 자세히 배웠을 건데요. 그래서 이와쿠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와쿠라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을 돌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라서 이 시기는 일본의 근대화가 있었던 메이지 정부. 그래서 이 시기는 메이지 신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막부는 사실 에도 막부가 맞습니다. 알겠죠? 자, 조금 더 재밌는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얘들아, 항상 이렇게 모의고사 나오는 그림들도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림을 그려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만화를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사진이 있는 경우도 있어. 무슨 소리냐? 실제 모습을 사진 찍었다고 말하면 적어도 엄청나게 먼 과거는 아닐 거야. 적어도 사진이라는 것이 있었던 시기의 모습이라면 최소한 근대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 모습을 통해서 절대 가마쿠라, 무로마치 같은 말도 안 되는 과거는 아니겠구나를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어. 쌤이 이렇게 말한 이유 아십니까? 나머지 말을 봐봐. 너무 말이 안 돼. 자, 대지마를 전수 동원되는 농민. 대지마를 떠오르는 도시가 나가사키 짱뽕의 도시네. 헤이조크가 웬 말이냐고. 쌤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공부했다시피 나라시대를 알고 있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라시대에 사진기가 있었다고? 말도 안 되지. 응? 견당사의 일원으로 파견되는 승려. 당연히 나라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때 있었던 전례도 있었다면 쌤이 이번에 중간고사 냈었던 도다이사 있었습니다. 그치? 자, 정답은 4번인데요. 그래서 이제 메이지 신정부 시기에 일본에서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등장하는데 그러는 모습을 나중에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삼빈코타이 나온다면 에도 막부지네. 봐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짚어보고 이 해설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무슨 나라 왕조를 이제 고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무슨 나라의 황제는 삼장제를 통해 내치를 가지고 이제 국내 정치를 말하는 건데, 자, 이거 뭘까요? 우리 안 배웠어. 교과서에 없고 수능특강이 없는데 이게 저 류수원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셨던 내용이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설명 지금 해드릴게요. 삼장제가 이제 마치 우리가 명나라 때 있었던 명나라 홍무제, 이갑제처럼 리 아니면은 뭐 민 아니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당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마을 단위 그런 이제 지방 제도 단위 만들어가지고 장들이 나중에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의 모습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북위에 있었던 삼장제가 지방 행정제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돕을 러양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돕 러양의 나라 많지 않아. 그치? 자, 근데 아직도 모를 수 있어. 진해보건대. 자, 진이라는 단어 이제 앞으로 항상 좀 조심하세요. 이 진이라는 단어가
황제를 본인을 말하는 거야. 본인은 It's me 이런 뜻이야. 자, It's me가 뭔데 부녀자의 목식이 여전히 선비족의 풍습 그대로 수면날 잡고 글씨 목을 조이는 모양이요. 야, 여러분들은 말이야, 야, 동들은 신하들은 말이야, 왜 호벽을 금지하라는 내 명령을 왜 어겼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고. 호벽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비족의 전통을 금지하라는 정책, 다시 말하면 선비족의 반대였던 농경민족인 한족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정책이 있었다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족화 대응 정책이라고 해서 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나라예요? 북위죠. 자, 우리 요거 정말 자세히 잘 배우셔야 돼요. 이거 말한 황제가 누구야? 효문제야? 효문제야? 효문제예요. 정신명칭이 효문황제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효자 사라지면 나중에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정답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균전일지. 정답 1번. 같이 고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가 아닌다면 아까 나왔었던 문먼석부를 뭐 만든다거나 그런 말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같이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볼까요? 천호제를 운영하였다. 백호장제, 십호장제, 천호장제가 있다면 너는 몽골이에요. 정화의 한대를 타격하였다. 자, 정화 늘 나오는 사람이지요. 명나라. 정확하게 따지면 영락지. 자, 이번 우리 6월 모의고사에서는 영락지 안 물어봤는데 다음 9월 모의고사는 수능에서 영락지 물어볼 수 있는 확률 아주 높습니다. 넬친스크 조야. 아유 나왔다. 네이 캬옹. 청나라지. 네, 희, 강, 희제.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 공부하시면서 그 당시에 러시아의 피오트르 왕제 배우시는데 다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황소의 말라는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면 당나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에서는 다른 많이 북위를 물어보는 문제로 포격되면서 나머지 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번 6월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중간고사 시즌까지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기말고사 시즌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서양사 공부와 더불어 수행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바쁘게 보내게 될 수업일 것 같은데요. 또 한 강 한 강 자체가 볼륨이 워낙 커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또 암기해야 될 양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힘든 거 압니다. 이 세상에 쉬운 공부가 맨 처음에 다 어디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라는 과목을 TMA가 아닌 PMI로 알다 보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의미한 공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 선생님과 함께 보내는 수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선생님분들 응원합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수업, 연두가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